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네, GS건설인데요. GS건설 하면은 뭐 GS자이, 자이 브랜드로 더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하나죠. 네, 연간 뭐 매출도 뭐 10조 원 이상, 뭐 많이 나올 때 말이 보면은 13조 이상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뭐 명실공히 뭐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올해 보면은 이런 건설사들, 네, 건설업종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로 정부가 부동산을 갖다가 잡겠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또 많았거든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정부에서 이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어떤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런 것 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눌렀죠. 네, 그래서 조합들,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승인이 나더라도 어떤 조건이 강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쪽은 상당히 좀 난항이 많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건설사들일수록 대규모 그 재개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들 뭐 거기에다가 새롭게 재개발을 해서 신규 이제 자기들 브랜드로 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막혔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해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해외 쪽에 이제 뭐 플랜트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현장 분석도 해야 되고 입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해외 방문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현장 조사도 어렵고, 수주에 대해서도 또 되게 어렵죠. 현지에서 인력 관리도 이제 코로나 감염 방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 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뭐 그 건설을 위해서는 자재나 이런 게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조선이나 이런 쪽, 그 해운이죠. 해운 쪽, 조선의 해운 쪽이죠. 해운 쪽에서 이런 물건을 갖다가 운송을 하는데도 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좀 뭐랄까 정기 그 디데이에 맞춰서, 그 납기일에 맞춰서 납품하는 쪽도 그렇고, 어떤 이 해운에 관련된 그 뭐랄까 비용이나 이런 쪽도 좀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난항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사들 보면은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으면서, 네, 어떻게든지 올해 좀 많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GS건설 같은 경우 이 표에서, 네, 제목이 뭐냐면 분양 목표에 대해서인데, 대부분 이제 평균은 분양 목표의 77.9%를 달성했다. 80%가 좀 안 되죠. 그만큼 이제 목표의 한 20% 정도 미달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목표 대비 초과를 했고, 대림도 좀 어려웠죠. 이런 데들 다 어려웠죠. 근데 GS를 보시면 그래도 거의 맞췄어요. 지금요 보시면 거의, 그쵸? 거의 맞출 정도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사업은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쪽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정부에서 어쨌든 그 주거 공급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또는 어떤 사회 기여형 그런 단지 택지 조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새롭게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그냥 뭐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실버타운 시설이라던가 교육 시설, 또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태양광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걸 갖춘 시설, 녹지를 조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도가 있는 형태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갖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낙후된 데 같은 경우는 좀 생활의 품질을 올릴 수 있게끔 이제 재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업들도 이제 거기서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환원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 GS건설도 이제 그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 택지 조성, 그 재개발 쪽, 그러니까 택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여형으로 가는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 재생사업 쪽으로 많이 뛰어들면서 거기서도 또 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년 목표가 발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뭐 레포트나 나오는 거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에 GS건설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제 확보해 나갈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이제 이슈는 이 건설업종 모두 이슈는 그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가 내년에 어떻게 가느냐. 자, 그런 건데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 그 주거지 개발 쪽, 네, 주거 공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화죠.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그런 주거 공급형 이제 주택 사업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이런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이는 형태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일단 분양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분양 시장이 또 상당히 핫하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뭐 안 오른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매매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매 시에도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시장으로 좀 몰리면서 또 분양 시장이 핫해지는 그런 기조가 또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조금만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권이 이제 많이 생기고 하면 GS건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설사들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이제 뭐 연말이라고 해봐야 오늘 내일 모레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순환장세 특정 테마에 대해서 순환장세로 돌고 있는데 뭐 건설주는 사실은 올해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쉽죠. 주가가 이제 상승한 거는 이제 다행이긴 한데 업종 자체로 보자면은 소외를 받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소외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갖고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이제 내년에 좀 더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GS건설 네 전반적으로 사업 제가 볼 때는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공모형 이제 공동주택 용지 공동주택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GS도 이제 파주 운정 3 이쪽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로 일단 우선 그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죠. 된 상태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업도 계속 확장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내년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상태고, 다만 이제 올해 어쨌든 보면은 뭐 작년도 그렇고 조금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글로벌 그런 코로나 상황 글로벌하게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된 한 해였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건설업종은 좀 약간 침체가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좀 나아질 시기가 아닌가 싶고, 아시는 분이 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외에 다른 것도 또 많이 추진을 해요. GS건설. 기본적으로 이제 폐수, 하수 이런 처리, 그러니까 수처리 쪽도 하고 있거든요. 자회사나 이런 쪽에도 이제 수처리 쪽이 있기 때문에 수처리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로 해갖고 태양광 쪽도 이제 GS건설 쪽에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형 주택은 태양광이 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도 관련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쪽 이쪽도 한번 나중에 이제 가시화가 되면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내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좀 보면은 잠깐 이걸 내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들 보면은 외인들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제 건설업종이 이제 소외받는 거 뭐 이런 거랑 해갖고 좀 건설 쪽에 대해서는 좀 순매도가 좀 많은 상태예요. 근데 반면에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 모두 이제 순매수 상태로 계속 있죠. 최근에 이제 한동안 고점 대비 한동안 이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이게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이제 올라갔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 실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점 대비 내려오면서 매도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관들은 대체로는 이제 지금 매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순매도로 이제 가고 있다가 28일 날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양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 연기금을 비롯한 이쪽 연기금 쪽 이쪽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연말 기준으로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의 수급, 그다음에 내일하고 이제 연말 이렇게 수급을 좀 봐야 되지만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기관들 매매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자리를 잡고 2차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고점, 여기서 갑자기 쭉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갔다가 여기서 쭉 내려와서 사실은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게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할지 요거를 따졌던 시기예요. 여기. 요 때가 이건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날 12월 22일 날 쭉 밀려 내려왔어요. 자, 근데 12월 22일 날 이거 한번 쫙 보면은 자, 12월 22일 날 보시면 이 장 마감 주요 그 뉴스 중에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매각 주관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에 관련한 타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거거든요. 이게 뭐 지금 이런 공시들이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한 컨소시엄은 이제 검토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가 이제 완료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뭔가 이게 시장에는 좀 안 좋게 이제 좀 작용을 한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주관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완료됐다. 자, 이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주관사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해서 자, 이 구간이 원래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쭉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사실상 전에 한번 상승을 했던 이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 위에까지 딱 내려왔어요. 자,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살짝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을 할 만한데 하고 이렇게 났는데 그 다음날 빠졌는데 여기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죠. 자, 21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1선 그동안도 보면 21선을 타고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해보면 21선 타고 21선 타고 그쵸? 여기서 21, 21, 또 21 21선에 대해서는 이 종목 21선 반등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단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졌지만 21선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쳐줬습니다. 이걸 받쳐주면서 오히려 우리 든든한 우군이 왔네, 든든한 지원군이 왔네, 그리고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 한번 금요일이나 연휴 전에 직전일 날 한번 이게 시세를 좀 줬고, 네, 지금 오늘 장중입니다. 지금 장중이에요. 아직 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장중에서도 뭐 내려가기도 하고 했었지만 결국 21선을 기준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21선. 자,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이제 심플합니다. 21선은 지지하느냐. 이 기업의 실적은 결국 이제 내년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내년에 정부 정책 기조를 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한 걸 봐서는 내년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1선 지지, 이거는 뭐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오늘 뭐 어느 정도 지지는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받고 내일 이렇게 받고 하면은 뭐 굳이 욕심낼 거 없습니다. 지금 올해 한 36,000원 정도 선에서 이 안팎에서 마무리만 쳐주면 내년에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 보시면 역대 이렇게 왔던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예전에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쵸?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요 지금 한동안 주가가 계속 눌려 있다가 그래도 고점을 한번 이렇게 갱신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차근히 가면서 21선을 갖다 지지를 확실하게 놓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뭐 장기적 반등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 지지는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네, 종목이 원하는 만큼 안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심란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고, 네, 시그널도 지금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의 프로그램 매매도 이제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면 자리만 잘 잡으면 주가가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힘내시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일 꼭 생기시면, 좋은 결과가 꼭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